아니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예. 특수본부의 실질적인 대변인은 노성건 제1차장이에요. 노승건 1차장. 노성건 1차장하고 기자하고 일문일답하는 게 참 의미심장한 풍경이 있었거든요. 이른바 이제 백브리핑. 예. 예. 그러니까 기자가 이렇게 물어요. 검찰 수사가 부실해서 영장 기각됐다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점잖게 이야기해. 부실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장 기각은 법원의 몫입니다. 예, 검찰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 이 이야기는 평소에 주요 사건에 대해서 영장 기각되면 검찰들은 길길이 날때예요. 도저히 법원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길길이 날때는데 마치 순한 양처럼 이렇게 납작 엎드렸어요. 예. 또 하나는 기자가 그렇게 물어요. 아니 우병우가 검찰 수뇌부하고 수차례 통화한 내역이 있는데 하필 그런 사건이 있을 때 통화를 했다는 것은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통화한 것이 무슨 죄가 되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검찰이 마치 이 태도를 보면 마치 영장 기각을 예상을 하고 했던 것처럼 태연한 아주 담담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총장, 검찰국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하고 통화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통화한 게 무슨 죄가 되냐, 아예 수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부실 수사를 하고 포장지만 이쁘게 해서 법원에 영장 청구를 했다는 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네. 우병우 영장 기각에 대해 입장 좀 그랬더니 노승건 차장이 1차장이 질문 취지를 모르겠다. 초중고등학교를 다른 나라에서 나왔나 보죠. 그 다음에 검찰 수사 부실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부실했다 생각 안 한다. 영장 기각은 법원의 몫이다.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전화가 아주 압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화한 게 무슨 죄가 되냐. 어떤 조사인지 말하면 부실 수사라는 의혹적에 근거가 될 텐데, 예를 들었고 통화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2016년 8월 16일서부터 10월 25일까지 그랬더니 통화를 한 게 무슨 죄가 되나요? 그럼 그 전에 통화 내역 왜 조회를 해요? 이 핸드폰에 압수수색을 해요? 그러니까 이 원래가 박영수 특검이 검찰의 이제 수사기관 만료되어 검찰이 넘길 때 두 가지의 말하자면 두 가지를 메시지를 전달을 했거든요. 하나는 검찰이 지금 검찰총장, 그다음에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하고 통한 내역을 공개를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이 부분 수사해라. 너희들이 수사를 해라 하는 거고, 세월호 수사방해 이 부분을 수사를 하면 100%다. 100% 구속영장 발부된다. 이 두 가지 미션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월호 수사방해는 마치 수사하는 채 하면서 정작 구속영장에서 빼버리고 이 1000통화 이상의 통화를 했던 부분은 아예 수사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뭘 했냐는 거예요.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병우 수석이 혼자만 죽지 않겠다는 폭탄 던지는 신용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자 다 엎드렸고 숨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이 뜨거라 해서 덜 다 피해버렸다는 거예요. 아하. 박근영 소장님. 네. 그런데 재밌는 일이 SNS상에 재밌는 얘기들이 돌아요. 우병우는 풀려나고, 아까 마지막에 박강원 의원이 얘기한 건데, 고영태는 잡혀갔다. 고영태는 이번 특검의 1등 공신 중에 한 명 아닌가요? 여러 몇몇 공익 제보를 했던 또 사실관계를 나중에 자기도 잘못한 것이 있지만 그래도 밝힐 거는 밝혀야 된다고 해서 말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런데 그분이 토요일도 가고 일요일도 가고 부를 때마다 특검에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변호인 김용민 변호사가 이제 소환 날짜에 대해서 상의도 하고 있는 중에 갔다고 하죠. 그런데 이상한 대목이요. 지난주 목요일 4월 6일 7일 검찰에서 전화가 와서 금요일에 전화 왔다. 아니 목요일도 전화가 왔답니다. 그건 제 취재가 더 정확해요. 목금 전화가 와서 4월 10일 날 나와라. 날짜를 딱 찍었답니다. 그럼 보통 이게 일정이 안 맞으면 변호사 계시지만 변호사 맞죠? 네.
일정이 안 맞으니까 조정을 하자. 그리고 4월 10일 날 김용민 변호사가 전화했답니다. 그럼 지금 급하니까 빨리 변호사 선임계 보내주시고 그러면 팩스로도 보내잖아요. 네, 우선 팩스로 보내고. 예, 팩스로 보내고 우편으로 보냈는데 그런 긴급성이 없었고 우편으로 보냈답니다. 근데 꼭 그날 나와야 되는데 그날 안 나갔는데 토요일, 일요일 연락이 안 됐다는 것 때문에 일요일 저녁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화요일 날 밤 9시. 그래서 이 일자를 계산해 봤더니 월요일은 우병우 수석이 영장실질심사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렇죠. 우병우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흐트려고 고영태 나오라는 건 아닌가? 대부분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죠. 예. 큰 사건들 같이 세간의 관심들을 흩뜨리기 위해서 예. 하는 게 전통적인 방식이죠. 그리고 화요일 날 밤 9시에 고영태 집으로 왔다는 거거든요. 그때쯤 되면 영장실질심사가 간단하기 때문에 기각될 걸 미리 알고 또 분위기를 관심을 흐트리려고 온 거 아니냐. 이쯤 되면 이건 검찰이 처음부터 기각 기획한 거 아니에요? 뭐 검찰의 머릿속에 제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예. 겉으로 드러난 거 보면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하죠. 그래서 감옥 갔다 왔어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것 같고요. 사실은 뭐 체포영장 이게 소환 조사에 한 두세 번 정도는 날짜 조정하는 거는 그렇죠. 일상적으로 있는 예. 일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고영태 씨의 경우에 그렇게까지 세게 나오는 거는 지금 말씀하는 그런 의심들을 더 이제 심증을 더 굳히는 좀 일이었다 이렇게 봐요. 이 변호사님 고영태하고 연결시키면 조금 더 심증이 가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고영태 같은 경우는 일기 특수본하고 검찰까지 하면 10차례 정도의 소환에 응했고요. 예. 실질적으로 검찰 수사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죠. 그럼요. 그런데 이제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와서 월요일 날 소환 날짜를 잡고 예. 뭐 주말에는 사실은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때문에 휴대폰을 안 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휴대폰을 안 받는다고 해서 체포영장 청구하는 것 자체도 그렇고, 체포영장은 구속영장에 비해서 좀 신속하게 바로 좀 나오는 편입니다. 예. 그러니까 소환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병을 확보하는 거니까. 그런데 검찰에서 10일 날 못 받고 안 되니까 불안해서 10일 날 못 나올 가능성도 있어서 그 영장을 청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못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영장을 청구했다는 게 어떤 형태든 화요일 날은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 화요일 날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검찰은, 제 생각은 검찰이 우병우에 대한 영장 기각을 이미 예상을 하고 알고 그것을 있었고. 물타기하기 위해서 고영태를 활용하기 위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고영태에 대한 사실은 혐의, 검찰이 하고 있는 혐의는 그렇게 중대한 혐의도 아니었고 예. 이미 1, 2월 달에 알고 있던 혐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갖고 서두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뭐, 검찰에서는 이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보면은, 뭐, 2번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구속영장 다시 청구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지금 지금 정치권이나 아니면 대선 주자들도 지금, 이건 너무, 검찰이 너무 이렇게 내부에 대해서 너무 잘 못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김수남 사퇴하라고 했었죠. 그리고 우병우 특검 하겠다라고 하진 않았지만, 네. 우병우 사태에 대해서 제일 먼저 조사하겠다. 네, 그랬기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오늘 박광원 대변인이 브리핑 자료를 보냈는데, 예. 차기 정부가 이룩되면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검찰 개혁일 거다, 그런 취지의 그런 보도자료도 됐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우병우 자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민주당에서는 없었나요? 지금 국민의 감정과 분노의 포인트는 우병우한테 가 있는데. 네, 그렇죠. 근데 민주당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사실 잘 기억은 나진 않는데, 아마 바로 그 우병우가 그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을 때도 아마 민주당에서 논평이 나온 걸로 그렇게는 알고 있어요. 예. 네. 야, 이거 그냥 단순히 검찰 개혁으로 뚝 튀어 넘어가면 우병우는 떠나면서 그랬잖아요. 그동안 수고하셨다. 나 이제 볼 일 없다. 예. 뛰어봐야 너희들은 벼락이다. 그러면서 우병우가 그랬잖아요. 국민에게 모욕감을 주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병우의 영장 기각 문제는 단순히 우병우 개인의 영장이 아니죠. 기각된 문제는 아니고 이것이 검찰 수뇌부하고
우병우가 국정농단을 실질적으로 했던 그 말하자면 동업자들이라는 예, 거예요. 동업자. 세력이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상태로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로 갖고 기소돼지면 지금 서초동에서는 이거 거의 7, 80% 전부 무죄 나온다. 우병우 면죄부를 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이번에 있거든요. 설사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어도 아니 지금 지금 영장 판사가 봤을 때 예. 혐의 입증이 예. 안 됐다. 소명이 그렇죠. 안 됐다고 그건 한 거죠. 무죄라는 거 아니에요? 이 상태로 가면 기소를 하면 무죄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 예. 이렇게 되지면 우병우뿐만 아니라 정윤회 문건 파동 때부터 시작했던 예. 검찰이 사실은 청와대 가이드라인에서 수사를 해왔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부실 수사하고 봐주기 수사로 일관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도려내지 않고는 검찰 개혁은 사실은 말의 성찬으로 끝날 수 있다는 예. 거예요. 저는 당장 검찰이 불구속 17일 정도에 불구속 기소를 한다 그러는데 공소시효도 남아 있으니까 일단 기소를 하지 말고 정권 교체된 이후에 저는 멀리 올라갈 것도 없어요. 정윤회 문건 때부터 2014년 예, 12월 검찰 수뇌부하고 청와대가 어떻게 내통하면서 권력형 비리 부분을 이상하게 틀어버렸는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수사를 하고 특검을 하고 예. 특검을 하고 그 관련자들은 다 속관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찰이 바로 서지 않으면 새로운 대한민국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때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 이른바 십상시의 국정 개입 사건이냐, 예. 아니면 기밀 유출 사건이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가 기밀, 국기문란이라고 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당시 그 수사를 담당했던 책임자는 김수남 중앙지검장, 예. 현재 검찰총장. 검찰총장이죠.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을 기획을 했던 건 우병우 그때 당시 비서관이었죠. 비서관이라고 민정비서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민정비서관의 가능성이 추정할 수 있죠. 예. 가능성이 높죠. 결국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수사 결과도 가이드라인하고 동일했잖아요. 그렇죠. 예. 전 조금 이재 변호사님처럼 정권 좀 바뀌고 나서 예. 그때 기소하는 걸로 당장 기소해가지고 이게 물타기 하지 말고. 물타기 해가지고 면죄부 주는 걸로만 가지 말고 시간을 좀 더 벌고 하자 이 제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조금 비관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이 사람들이 내부자들끼리 담합이었기 때문에 예. 이 검찰에서 수사를 어떻게 정보를 빼주고 봐주고 이건 내부자들끼리의 담합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를 깨려고 하는 거는 제 아무리 뛰어난 새로운 특검이 온다 하더라도 그 박영수 특검도 한계를 저는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사실은 검찰 출신이라는 한계도 있었겠지만 예. 설령 박영수 특검팀에서 소신 있게 뭘 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그 혐의자들 간의 그 내부자 담합을 깨지 못하면 박영수 특검이라 하더라도 또는 정권 바뀌고 나서 새로운 특검이 하더라도 그래서 종종 우리 왜 특검이 수사했는데 뭐 제대로 성과가 안 나는 경우들이 간혹 역대 특검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갔다 가다가는 그런 모양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정권이 바뀌면 검찰 조직 내에서도 과거를 틀고 가자라고 하는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이 좀 된다 그러면 예. 내부자 담합도 깨질 수 있고 내부 제보자라고 할까요? 이게 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너무 쉽사리 또 이거를 새로운 특검이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 너무 크게 우리가 기대 거는 것도 난망한 일인데요. 최소한 뭐 혐의가 좀 구속할 만한 정도 사안은 아니지만 개인 비리 중에 일부라도 기소는 좀 반드시 좀 가서 아하. 예, 신병을 뭐 추가로 나중에 추가 기소를 하든 아니면 예. 공소장 변경을 하든. 예. 그래서 뭐 개인 비리 중에 뭐 몇 가지 확실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기소를 하자. 가는 것이 근데 이번 검찰이 하겠어요, 그거를? 그게 문제인 거죠. 물론 지금 뭐 이재 이번에- 변호사 주장은 네. 이번에 하나라도 하면서 오히려 1심에선 1년 정도 싸게 받고 2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오는 불구속 기소를 하면서 이런 정도의 더 마사지를 할 위험성이 있으니 덮어두고 가자. 그리고 새로운 정권에 맡기자. 이런 주장인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뭐 예. 기소할 만한 사건과 나중에 기소할 사건을 잘 가려내는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예.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고향에게 생선가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예. 특수본부의 실질적인 대변인 격인
대변인은 노성건 제1차장이에요. 노승건 1차장. 노성건 1차장하고 기자하고 일문일답하는 게 참 그 의미심장한 풍경이 이른바 있었거든요. 이제 백브리핑. 예. 예. 그러니까 기자가 이렇게 물어요. 검찰 수사가 부실해서 영장 기각됐다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점잖게 이야기해. 부실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장 기각은 법원의 몫입니다. 예, 검찰은 법원 최선을 그렇죠. 다했습니다. 예. 이 이야기는 평소에 주요 사건에 대해서 영장 기각되면 검찰들은 길길이 날때예요. 도저히 법원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길길이 날때는데 마치 순한양처럼 이렇게 납작 엎드렸어요. 예. 또 하나는 기자가 그렇게 물어요. 아니 우병우가 검찰 수뇌부하고 수차례 통화한 내역이 있는데 하필 그런 사건이 있을 때 통화를 했다는 것은 그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통화한 것이 무슨 죄가 되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럼 그 전에 통화 내역 왜 그 조회를 해요? 이 핸드폰에 압수수색을 해요? 그러니까 이 원래가 이게 특검의 박영수 특검이 예. 검찰의 이제 수사기관 만료돼서 검찰이 넘길 때 두 가지의 말하자면 두 가지를 메시지를 전달을 했거든요. 예. 하나는 검찰이 지금 검찰총장, 그다음에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하고 통한 내역을 공개를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이 부분 넘겨서 수사해라. 공개했죠. 예. 너희들이 수사를 해라 그런 하는 뜻이죠. 거고 세월호 수사방해 예. 이 부분을 수사를 하면 100%다. 100% 구속영장 발부된다. 이 두 가지 미션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월호 수사방해는 마치 수사하는 채 하면서 정작 구속영장에서 빼버리고 예. 이 1000통화 이상의 그 통화를 했던 부분은 아예 수사도 안 했다는 거예요. 예. 한 달 동안 뭘 했냐는 거예요.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병우 한간에 우병우 수석이 혼자만 죽지 않겠다는 폭탄 던지는 신용을 했다는 이야기가 예. 있어요. 한자 다 엎드렸고 숨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이 뜨거라 해서 덜 다 피해버렸다는 거예요. 아하. 박근영 처장님. 네. 그런데 재밌는 일이 SNS상에 재밌는 얘기들이 돌아요. 우병우는 풀려나고, 아까 마지막에 박강원 의원이 얘기한 건데, 고용태는 잡혀갔다. 네. 고용태는 이번 특검의 1등 공신 중에 한 명 아닌가요? 여러 몇몇 공익 제보를 했던 또 예. 사실관계를 나중에 자기도 잘못한 것이 있지만 그래도 예. 뭐 밝힐 거는 밝혀야 된다고 해서 말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런데 그분이 토요일도 가고 일요일도 가고 부를 때마다 특검에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변호인 김용민 변호사가 이제 소환 날짜에 대해서 상의도 하고 있는 예. 중에 갔다고 하죠. 그런데 이상한 대목이요. 지난주 목요일 4월 6일, 7일 검찰에서 전화가 와서 금요일에 전화 왔다. 아니 목요일도 전화가 왔답니다. 그건 제 취재가 더 정확해요. 목금 전화가 와서 4월 10일 날 나와라. 날짜를 딱 찍었답니다. 네. 그럼 보통 이게 일정이 안 맞으면 변호사 계시면 변호사 맞죠? 네. 예. 일정이 안 맞으니까 조정을 하자. 그리고 4월 10일 날 김용민 변호사가 전화했답니다. 그럼 지금 급하니까 빨리 변호사 선임계 보내주셔. 그러면 팩스로도 보내잖아요? 우선 팩스로 보내고. 예, 팩스로 보내고 우편으로 보냈는데 그런 긴급성이 없었고 우편으로 보냈답니다. 근데 꼭 그날 나와야 되는데 그날 안 나갔는데 토요일, 일요일 연락이 안 됐다는 것 때문에 일요일 저녁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화요일 날 밤 9시. 그래서 이 일자를 계산해 봤더니 월요일은 우병우 수석이 영장 실질심사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렇죠. 우병우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흐트려고 고영태 나오라는 건 아닌가. 대부분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죠. 예. 큰 사건들 같이 세간의 관심들을 흩뜨리기 위해서 예. 하는 게 전통적인 방식이죠. 그리고 화요일 날 밤 9시에 고영태 집으로 왔다는 거거든요. 그때쯤 되면 영장 실질심사가 간단하기 때문에 기각될 걸 미리 알고 또 분위기를 관심을 흐트리려고 온 거 아니냐. 이쯤 되면 이건 검찰이 처음부터 기각 기획한 거 아니에요? 뭐 검찰의 머릿속에 제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예. 겉으로 드러난 거 보면 우리 말씀하신 들어갔다고 것처럼 뭐처럼 얘기하죠. 그래서 충분히 감옥 갔다 왔어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것 같고요. 사실은 뭐 체포영장 이게 소환 조사에 한 두세 번 정도는 날짜 조정하는 거는 그렇죠. 일상적으로 있는 예. 일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고영태 씨의 경우에 그렇게까지 세게 나오는 거는 지금 검찰이 마치 이 태도를 보면 마치 영장 기각을 예상을 하고 했던 것처럼 태연한 아주 담담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총장, 검찰국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하고 통화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거 통화한 게 무슨 죄가 되냐, 아예 수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부실 수사를 하고 포장지만 이쁘게 해서 법원에 영장 청구를 했다는 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네. 우병우 영장 기각에 대해 입장 좀 그랬더니 노승권 차장이 1차장이 질문 취지를 모르겠다. 초중고등학교를 다른 나라에서 나왔나 보죠. 그 다음에 검찰 수사 부실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부실했다 생각 안 한다. 영장 기각은 법원의 몫이다.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전화가 아주 압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화한 게 무슨 죄가 되냐. 어떤 조사인지 말하면 부실 수사라는 의혹적인 근거가 될 텐데, 예를 들었고 통화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2016년 8월 16일서부터 10월 25일까지 그랬더니 통화를 한 게 무슨 죄가 되나요?